안녕하세요. 유쌤의 직장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의 꿈은 뭘까요? 회사에서 성공해서 이제 임원하기, 또 내지는 정년까지 버티기, 아니면 조기 은퇴를 해서, 아니면 적당한 때 은퇴를 해서 이른 기업가나 어떤 다른 점포나 어떤 매장이나 다른 아이템을 통해서 독립하기, 그리고 성공하기, 어떤 여러 가지 꿈들을 꾸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중에서 퇴직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직장인이었는데 퇴직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 다니는 동안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 하죠. 퇴직 후에 그 인생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뭘 준비하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원고 요청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퇴직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글을 쓰는 그 청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몇 퇴직하고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지금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면서 역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부럽기도 한 분들도 있고 아주 이제 감탄스러울 정도로 존경할 만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 다 이제 하나같이 공통점은 다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 직장 생활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하신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제대로 꾸려가는 그 과정에 사실 은퇴하고 뭔가로 독립을 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하신 분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직장에서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준비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치킨 브랜드인데, 이 유튜브에서 이제 그 브랜드를 얘기를 하면 그게 이런 광고서나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얘기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주변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왜 일반적인 치킨집이랑 좀 달라요. 이 치킨 브랜드는. 분위기가 카페 같고, 일단 매장 분위기가, 그리고 테이크아웃 그 매장 부스가 따로 이제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고를 이제 다른 실제로 자금이 없어서 TV 광고는 이런 거 못하지만 어떤 온라인 SNS 광고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치킨 브랜드가 있는데, 굉장히 요새 주목받고 있어요. 그분은 일반 기업에서 구매, 회계, 관리 파트에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시던 그런 남자분이신데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직장 생활하는 동안 나는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다가 퇴직 후에는 어떤 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서 치킨이 좋을까? 일단 쉬울 것 같았대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거를 퇴직하기 3년 전부터 3년 동안 꼬박 주말마다 치킨집 알바를 하셨다는 거 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치킨집 알바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했었대요. 커피숍, 주스바, 여기저기서 이제 했는데, 알바를 하다가 치킨이 나하고는 제일 잘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치킨집에서 한 3년 정도 계속 그렇게 주말마다 이제 틈틈이 알바를 하고, 퇴직하기 1년 전부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명한 모든 그런 치킨집, 지방에까지 다니면서 다 시식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본인이 안 먹어본 치킨은 없대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3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이제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치킨 브랜드를 내니, 이게 성공할 확률이 그냥 퇴직하고 나서 할 거 없는데 치킨 가맹점만 할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랑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준비 과정에 이제 그 후배들한테 그런 준비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절대로 독립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공통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리 직장 생활하는 동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분은 DIY 가구.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이제 만드는 그 가구를 실제로 이제 매장도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치킨 브랜드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겠어, 그렇게 성공을 하겠어, 이렇게 결심을 하신 분이지만,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나는 열심히 직장생활 했으니까 제2의 인생에서는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살겠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우이동 골짜기에다가 매장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수강생들이 와요. 그 가구를, 자기 가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와서 그렇게 수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진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에요. 저는 어디 서울 한 골짜기지만 그런 데가 있는지, 정말 진짜 경치 좋아요. 그런 데서 그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가구 만들고, 인터넷으로는 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고 주문 판매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수입이 막 부자가 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렇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대신 너무 고생스럽지 않고 즐겁게 자기 일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성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도 한 10년 전부터 취미생활로 그 가구 만드는 거를 꾸준히 직장생활 동안 이제 해오셨던 분이세요. 미리 준비했던 거죠. 이렇게 제2의 인생, 퇴직 후에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 하는 동안 어떤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덜컥 퇴직하게 돼서 이제부터 뭘 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늦죠. 그렇게 해서 뭐 꼭 실패란 법은 없지만 좀 이제 많이 늦는 거니까, 지금 현재 직장 생활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를 하면 좋을까? 언젠가는 퇴직. 우리가 뭐 정년 퇴직은 사실 거의 없는 일이고, 실제로 퇴직을 하면 어떤 거를 할까를 갖다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분, 뭐 치킨집에서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뭐 커피숍에서도 해보고, 여러 군데에서 해보셨대요, 아르바이트. 그분이 뭐 주말에 쉬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쉬고 싶지만 내가 도대체 이 일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전원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뭐 책으로 배우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경험, 이분처럼 뭐 알바를 하든지 어떻게 경험을 해봄으로 해서 이게 내가 이제 다음 제2의 직업으로 가질만 하다라는 거를 몸을 부딪혀서 경험으로 이렇게 알아내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공통점 뭔가요면요, 모든 분들이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은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3년, 5년, 10년 플랜을 세우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플랜만 세우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원래 5년 딱 끝나고 나서 나 그만두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독립하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결단력, 내가 5년 후에 이렇게 독립하기로, 어떤 일로 독립하기로 했으면 그 전까지 굉장히 전력 질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때는 정말 진짜 결단력 있게 뭐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뭐 결단력 있게 그때 어떤 뭐 다른 뭐 공부를 시작을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책 쓰시는 분들, 원래 직장인 다니면서 어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편에 직장 다니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것도 꼭 시청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실제로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단, 그러니까 꼭 이때 책을 내겠어, 꼭 이때 내가 어떤 스펙을 쌓겠어, 꼭 이때 퇴직을 해서 창업을 스타트하겠어 라는 어떤 결단력이 이 장기 계획과 물리는 분들이 사실 은퇴 이후에
성공하시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은퇴 후에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고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긍정 마인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분들의, 제가 취재한 모든 분들, 조사한 분들,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막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막 의욕이 없거나 어떤 그런 분들은 사실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긍정 마인드가 무조건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쉬고 있는데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초긍정 마인드라는 건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실패에도 그다지 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이거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성공하셨다는 거죠. 한 가지 또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취재한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 유통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부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백화점에서 이제 유통업체에서 굉장히 일을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왜 이런 우리 로드샵 보면은 그런 패션 의류 매장 있잖아요. 그런 점포를 냈어요, 대리점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않게 아주 쫄라당 망했대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망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거의 퇴직금 다 날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흘 동안 막 술 마시면서 막 울면서 막 굉장히 막 힘들어 하셨대요. 근데 사흘 딱 지나고 나서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분은 정말 단 한 번도 본인이 실패하고 이제 이게 다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거짓말 없이 한 번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제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뭐 자기 암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 가서 지인들한테 가서 나 거기서 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주 조그만 3평짜리 가게, 그걸 얻어서 이번에는 남의 브랜드 하는 대리점 말고 자기 브랜드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고생스럽게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국내에서 하기엔 이제 브랜드가 너무 딸리니까 이걸 완전히 중국하고 홍콩을 뚫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다시 지금은 그러고 나서 한 이제 10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너무 안정되게 이제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직장 다니는 후배들한테 주는 어떤, 제가 물어봤어요. 자, 팁은 뭐냐? 그러니까 절대 실패를 인정하지 마라. 물론 직장 나와서 뭔가 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렇지만 그거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좀 감동적이었어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갈비집을 하신 거예요. 갈비집을 하다가 되게 이렇게 잘 됐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생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막 손도 막 다 엉망이 되고 몸이 다 엉망이 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와이프 아내 되시는 분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 부인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서는 이거보다 좀 덜 고생스러운 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왜 한참 유행하던 그 인형 뽑기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갈비집 하던 돈을 완전히 다 날렸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정말. 그래서 막 농약 먹고 자살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대요. 책을 막 읽고 그 책 구절에 어떤 게 나오나 하면, 어떤 손해를 나에게 끼친 사람은 실제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갚은 걸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되면 내가 빚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홀가분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책 구절을 보고서 이분이 탁 머리를 정말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인형 뽑기에서 다 날린 사기당한 그런 어떤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한테 정말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입었었구나. 내 목숨을 구해줬나? 어쨌든 나는 그럼 빚을 이제 갚은 거다. 나는 이제 홀가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어떤 것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고생스러운 갈비집을 아주 작은 거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 천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로에서 굉장히 가게는 작지만 그 노하우가 어디 가겠어요? 아주 막 줄 쫙 서고 맨날 이런 맛집이 돼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그분이 직장인들 후배들한테 주는 팁은 뭔가 하면 절대로 실패를 안고 쓰러져서 누워있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정말 자기 확신, 나는 잘 될 거야. 지금 실패 인정하지 않고 이건 디딤돌이야. 라는 어떤 긍정 마인드가 굉장히 정말 이분들한테는 이제 에너지가 되고 실제로 성공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언젠가는 우리 퇴직할 거잖아요. 뭐 천년만년 직장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직장이 우리를 막 천년만년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냉정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자 직장 생활 동안 미리 나는 제2의 직업을 어떤 걸로 가질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장기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이 너무 바빠서 뭐 이런 준비들을 못했어 라는 건 결단력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준비하고 결단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기 확신 난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리고 어떤 초긍정 마인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긍정 마인드나 어떤 그런 미리 준비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쌤의 직장 수업을 늘 시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이 채널도. 자 오늘 여러분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은 그 직장인이 직장 퇴직한 후에 성공한 그분들의 공통점 3가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여러분 영상 도움 되셨으면 그 관련된 그 다른 영상들 추천해 드리는 거 있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